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제일 뒤편에 부록이 있는데요. 그 부록에 보면 한비자를 위한 변론이라는 테마로 조금 글을 싣고 있습니다. 한비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좀 이렇게 풀어보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요.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거예요. 한비자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비자를 기소를 하면 제가 변호인이 되어서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 뭐 이런 법정 변론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첫 번째. 한비자의 인간권에 대하여. 자, 검찰의 기소하십시오.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한비자라는 책은 사람에 대한 불신과 나쁜 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악서입니다. 악서. 자, 한비자 비인의 편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옛날 이름난 마부 왕량이 말을 사랑하고 월나라 왕 구천이 신하를 사랑한 것은 말을 달리게 하고 사람을 전쟁으로 내몰기 위해서였다.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빨아 입으로 고름을 뽑는 것은 돈벌이를 위해서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 빨리 죽기를 바란다. 왜?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않으면 수레를 사지 않고 죽지 않으면 관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배심원 여러분. 이처럼 한비자는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오로지 이익에 있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한비자의 접근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검사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인 변론하세요.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검사님이 제시하신 앞의 문구는 한비자를 통틀어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문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검사님은 이 문구를 제시하면서 한비자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만 보았다라든가 한비자는 성악설의 바탕을 둔 부정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혹자는 한비자는 예와 같은 도덕을 믿지 않았다 라는 평가까지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비자의 인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비자가 인간을 움직이는 동인, 즉 그 이유는 이익에 있다고 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이 악한 존재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본 변호인의 생각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굳이 이익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얼마든지 여유를 부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그 송강호 씨 주연의 기생충 영화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여유롭고 또 다리미처럼 구김살이 없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서 두 눈 부릅뜨고 거친 세파를 헤쳐나가야만 됩니다.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이 고귀하고 어짐, 인애, 바탕을 두고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막상 현실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허울 좋은 장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약육강식의 춘추전국시대를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원래 악한 존재가 아니라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깨달은 게 아닐까요? 결국 한비자는 책이 아닌 손에 잡히는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현실 위에 자신의 철학적, 논리적 기반을 구축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비자의 논법은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다가옵니다. 아픈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려 한 점에서 한비자의 가치는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변호인은 바로 이 점에서 한비자는 실전적인 삶의 지침서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며 다시 주목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테마고요. 어떻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한비자는 정말 억압적인 공포 정치를 주장했을까? 이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변론 열겠습니다. 검찰, 기소하세요.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한비자는 엄격한 법을 통해서 공포정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만 군주의 권위가 선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캐묵은 주장이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가. 한비자의 말로 전제왕권을 옹호하는 시대착오적인 서적이며 재고의 가치도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네, 자 이제 변호인 변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비판할 때는 말입니다, 텍스트를 뛰어넘는 컨텍스트, 즉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문구에만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사상을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경솔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한비자가 공포 정치를 옹호했다는 검사님의 주장, 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한비자가 표적으로 삼은 것은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군주의 주위에서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권신들입니다. 한비자의 고분편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서는 권력을 갖고 군주를 현혹하면서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권신을 중인, 무거울 중자 사람인 자 중인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인이란 명령 없이 제 멋대로 행동하며 법 규정을 무너뜨려 사익을 취하고 국가 재정을 빼돌려 자가의 편의를 도모하며 힘으로 능히 군주를 조종할 수 있는 자다. 이런 자가 바로 중인이다. 정치 요직에 있는 자가 중추부를 장악하여 마음대로 조종한다면 나라 아니나 밖에서 모두가 그를 위하여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런 까닭에 제후들도 그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으므로 상대국들도 그를 칭송하게 된다. 신하들은 그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일이 진척되지 않으므로 여러 신하들도 그를 위해 일한다. 낭중의 시종들도, 낭중이 이제 그 궁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낭중의 시종들도 그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군주 가까이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측근들도 그를 위해 잘못을 숨겨준다. 학사들은 그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복록이 적고 월급이 적고 예우가 낮아지므로 그를 위하여 변호하게 된다. 이 네 가지 도움이야말로 사악한 중신들이 자신을 스스로 분장하는 수단이다. 즉 한비자는 말입니다, 중인이 큰 권력을 휘두르면 그 아래의 제후, 백관, 시종, 학사들이 모두 중인의 입맛에 맞춰 행동할 것이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길로 이르게 된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주에게 강조합니다. 군주여, 권력을 가진 군주여,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소서. 이처럼 한비자가 군주에게 주의를 촉구한 대상은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권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비자가 공포정치를 옹호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으며 단순한 음해에 불과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권력층의 비리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우리의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비자가 위 고분편에서 외롭게 외친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3 변론입니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부도덕한가? 검찰, 기소하세요.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검사가 한비자를 읽으면서 불쾌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그 수단의 일부가 되곤 합니다. 한비자는 군주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신하는 군주의 비위를 맞추거나 아부까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의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도 인간을 결코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며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런 책을 읽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자, 변호인 변론하세요.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저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오히려 변호인의 변론을 들어보시면 한비자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비자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진 개혁가라 하더라도 좋은 뜻만 가지고는 결코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한비자를 읽어보면 마치 한비자는 의지 충만한 개혁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좋은 뜻만으로 군주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순진한 생각이요. 당신들은 우선 군주를 둘러싸고 있는 권신들을 뛰어넘어야 하오. 당신의 입만으로 세상이 바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렇게 좋은 뜻이 있다면 세상을 위해 써야 하지 않겠소? 어느 곳에서도 쓰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러니 권력의 본질, 권력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을 이해하시오. 그래야 당신의 뜻을 펼칠 수가 있어. 한비자 9분편에는 좀 더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군주와 소원한 관계를 가진 자가 군주 가까이에서 총애받고 신임받는 자와 겨룬다면 객관적으로 이길 승산이 없고, 신참의 몸으로 군주와 오랫동안 친숙한 자와 겨룬다면 객관적으로 이길 승산이 없다. 군주의 의향에 거슬리는 처지에서 군주의 좋고 싫음을 잘 맞추는 자와 겨룬다면 이길 승산이 없다. 오직 혼자만의 입을 가지고 온 나라가 칭송하는 자와 겨룬다면 객관적으로 이길 승산이 없다. 즉, 뭔가 좋은 뜻을 가진 개혁가들은 이런 현실을 똑똑히 인식해야만 군주와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군주라는 말을 회사의 CEO로 또는 조직의 리더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책은 참모가 어떻게 리더를 이끌고 리더에게 조언을 해야만 자신의 좋은 뜻을 펼칠 수 있는가라는 실전적인 지침을 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충직한 신하 이윤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은나라 탕왕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이윤은 탕왕이 맛있는 음식 먹는 걸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때부터 요리를 배운 뒤에 궁중 요리사가 됩니다. 이윤은 정책에 대한 조언은 하지 않은 채 탕왕이 좋아하는 요리를 대접하면서 신임을 얻습니다. 탕왕은 이윤이 바치는 맛있는 요리를 계속 먹으면서 그와 친해진 다음에서야 이윤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일찍이 맹자는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조언을 맡은 자는 그 자리에서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비자는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조언을 맡은 자는 어떻게든 그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의견도 군주가 채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일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즉, 군주를 설득하는 과정에 술수가 개입되거나 개혁가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더라도 이를 이겨내야만 제대로 된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화끈한 맹자보다 용이 주도한 한비자의 접근법이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심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자, 이제 제4변론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 자, 검찰 기소하세요.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이해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며 검찰 역시 이런 점을 전면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책 한비자는 인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악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치란 뭐란 말입니까? 물론 이 검사, 책이 모두 교훈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부정적인 면만 강조한 책은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 변호인 변론하세요.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한비자라는 책을 관통하는 전제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하늘과 닿아 있다 라고 보는 전통적인 육아의 입장에 익숙한 우리들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전제가 심히 언짢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해야 한다라는 당위하고, 하지만 실상은 이러하다라는 존재, 졸렌과 자인이라고 하죠, 독으로. 당위와 존재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당위와 존재가 항상 같다면 이 세상에 무슨 환란과 분쟁이 있겠습니까?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과연 이익보다는 인의와 신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법이 없어도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평생 동안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물음들에 대해서 그렇소! 라고 시원스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그렇겠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주위 상황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꺾고 이익에 따라 움직일 때도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 겁니다.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인데 무조건 인간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한비자는 이익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전제를 인정하고 자신의 이론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한비자는 당위를 다룬 도덕사가 아닙니다. 현실에 근거한 뒤에 오류와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예측 가능한 통치를 지향하는 통치공학서입니다. 통치공학을 다루는 이론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한비자가 전제한 인간상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본 변호인의 생각입니다. 물론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변론 형태로 한번 글을 써보니까 조금 더 잘 와닿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제 5변론입니다. 여기 이제 제 책의 끝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한비자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유용한 고전인가? 자, 검찰의 기소입니다.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어차피 한비자는 제왕의 길을 다루고 있는 낡은 서적입니다. 궁중에서 벌어지는 암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전도 재인식과 재발견의 가치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낡아빠진 궁중 정치수를 다룬 한비자가 오늘에 와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비자는 시대착오적인 부적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변호인의 변론입니다.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한비자는 춘추 전국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통치의 부조리를 목격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통치의 중심에 위치한 권좌에 오르는 이들, 즉 킹, 왕의 면면은 결코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위에 오른 평범한 군주는 10수년 넘게 권력의 근처에서 생존해왔던
권신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서 자신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의 국정은 혼란에 치고 민초들이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철인들이 통치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전제한 플라톤의 국가와 한비자가 실제로 경험한 국가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한비자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권좌에 오르면 그에 걸맞는 역할과 권한을 올바르고 능수능란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한비자라는 책은 그 생각을 구현하기 위한 필독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비자는 어려운 정치 이론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례를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군주에게 정신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독재를 일삼는 군주의 해악 못지않게 권신들에게 휘둘려서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군주의 해악 역시 큰 법입니다. 우선 칼을 쥐었다면 자이건 타이건 목적 추구의 방식과 싸움의 양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신의 균형을 잃은 사람에게 칼을 맡겨서는 안 되지만 마찬가지로 칼을 잡고 쓸 줄 모른다는 것도 위험하며 결과적으로 안전을 의탁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악이 될 것입니다. 한비자는 군주는 아무리 못나도 군주다 라는 전제하에 평범한 군주 내지는 평범한 수준 이하인 군주라 하더라도 법, 술, 세 이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호시탐탐 군주의 권력을 침탈하려는 권신들의 음모를 분쇄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백성들에게 평안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한비자의 모든 주장은 평범한 또는 수준 이하의 군주를 전제로 그들에게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을 통치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세출의 영웅이 아닌 보통 사람이 어느 날 덜컥 리더가 되고 CEO가 돼서 여러 사람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일단 리더의 자리에 올랐다면 제대로 된 통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의탁한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끌게 됩니다. 평범한 리더가 어떻게 조직을 장악하고 자기를 단련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리한 지침서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라는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2200년 전에 이 한비자라는 책이 오늘 경영 현실에도 어떻게 맥이 다 있는가 그 부분을 최대한 알기 쉽게 써내는데 이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의 저자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